아마 이 뉴스가 지금 제일 뜨거운 뉴스일 겁니다. 예. 결혼 발표 소식이 들려서 아니 뭐 참 축하한다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 완전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남현희 선수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개인 단체전 석권했고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2회 연속으로 2관왕 달성을 했습니다. 또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고요. 2019년에 국가대표 현역 생활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현희 씨가 5살 연하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선수와 지난 201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슬하에 딸을 뒀고 그 딸이 지금 11살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8월에 결혼 12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현희 씨가 지난 23일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5살 연하 사업가인 전청조 씨와 결혼하겠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남현희 씨는요. 청조 씨는 남편으로서 최고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설명도 했고요. 인터뷰에서 이 두 사람이 지난 1월에 처음 만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미팅으로 잡힌 펜싱 대결을 이 전청조 씨가 하게 됐는데 수업 받고 싶다고 이 남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남현희 씨는 자신의 그 11살 된 딸과 함께 전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청조 씨가 일론 머스크하고 대결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벌 3세. 일론 머스크 하니까 왠지 좀 그럴싸하잖아요. 자, 일단 재벌 3세. 그렇죠. 일론 머스크 하니까 저는 좀 더 안 그럴싸한데 자, 일론 머스크하고 좀 펜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펜싱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만났다고 하는데 일단 잡지 인터뷰에 의하면 이 전청조 씨 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을 했답니다. 근데 승마로 잘하다가 부상을 좀 입어가지고 19살 때 은퇴를 했다고 하고요. 아이고야. 지금은 이제 국내로 오가면서 예체능 또 IT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 학원을 운영을 한답니다. 상위 1%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재벌 3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개인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개인적 이야기라든지 경영 계획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발표 인터뷰를 하면서 상대인 그 전 씨 인터뷰도 함께 실렸어요. 심지어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재벌 3세 전청조? 국내 재벌가의 전 씨 집안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이제 온갖 어떤 뭐 궁금증이 쏟아져 나왔죠. 네. 이게 참 양 변호사님. 예? 근데 그 궁금증들이 그냥 궁금증이 아니라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첫째, 가장 큰 내용은 결혼 상대인 남편이 될 분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자란 재벌 3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자라지 않았다. 한국에서 충분히 자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범죄의 전력이 다수 있는 특히 사기 범죄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혹들이 마구 쏟아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이게 자기 개인 SNS 통해서 이거 악의적인 허위적인 글 이거 허위사실 유포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심지어 논란의 중심인 전 씨가 예. 시간이 되면 다 알게 될 거라 괴념치 않고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다치는 건 정말 싫다. 나도 법적 대응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안다는 게 뭘 안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친과 사고 쳤어요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전청조 씨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저희 JTBC 탐사보도팀에서 서효정 기자가 직접 취재한 하나 녹취를 들려드릴 텐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남현희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여성입니다. 결혼을 발표했어요. 자, 그렇다면 전청조 씨는 남성이어야겠죠? 녹취 들어보시죠. 지금 X가 친구들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랑 있으면서 지금 어찌됐건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문제가 뭐였냐면
이랑 저랑 사고 쳤고 그래서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결혼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만한 서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쪽에서 집을 사줄 테니 가구를 해올 돈을 마련을 해와라가 된 거죠. 자, 이겁니다. 예? 여기서 사고를 쳐서 지금 애가 생겼다는 그 애 생김의 주체가 바로 전청조 씨예요. 네, 맞습니다. 전청조 씨고요. 저 녹취 시점이 지금 2020년도 1월입니다. 지금 들은 녹취 중에 뭐 아이가 생겼다, 사고 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목소리가 전청조 씨의 목소리입니다. 전 씨는 당시에 지금 저희가 변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저나 이 기자나 변조가 안 된 그 녹취를 들었잖아요. 예. 영락 없는 여자 목소리입니다. 예, 뭐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목소리로도 그렇고 여성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 씨는 당시에 여성으로서 한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별안간 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남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봐도 전 씨가 이걸 중간에서 가로막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 씨가 그걸 대신 받고요. 그 통화 내역이 지금 들으신 녹취 내용이고요. 제보자가 그 당시에 연락을 했던 그 남성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씨는 제보자에게 내가 그 남성과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 혼인신고도 마쳤다. 오히려 그 남성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남성 백수지 않냐?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도 지금 약간 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것이 지금 이런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것인가? 자, 지금까지는 뭐가 됐든 전청조 씨의 어떤 성별에 관한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다면 이 전청조 씨의 어떤 사기 행각과 관련된 의혹 계속 이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녹취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슨 사업을 할 건데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거고 사업자 대출 절대 종액이 안 나올 텐데 신용등급이 꽤 좋아요. 신용 등급이 좋다고요? 네,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은 대출이 좀 꽤 나와요. 저희가 아시는 은행장님도 있고 해서. 자, 교수님. 네. 도대체 뭘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 사건의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 전 씨라는 자가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실체를 갖고 있느냐, 뭐 개인의 성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은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뭐 남자와도 뭐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뭐 여성들끼리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이게 뭔지 그 좀 혼란이 사실 됐어요. 이게 지금 비난 대상이 되는지.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들으신 내용 중에 전부 다 돈입니다. 문제는 뭐 이제 뭐 파트너라고 그냥 다 통칭할게요. 파트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명의로 돈을 빌리게 만드는 거가 이제 이 사람의 수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에게 뭐 본인이 사업 능력이 있는 대단히 그 능력 있는 재벌 3세다라는 걸 계속 인지시켜서 돈을 좀 빌려줘도 나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금방 갚으니까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게, 그래서 편취하는 이런 식의 어떤 수법을 가진 사기 전과자입니다. 상습범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올드한 수법으로 지금 도대체 그 펜싱 선수이신 그 남현희 씨 아이까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었는가 하고 처음에 이제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잡지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나타날 때 이 전 씨란 사람이 경호원을 마구 대동하고 내가 재벌 3세라서 뭐 나는 함부로 아무 데나 갈 수 없으니까 경호원이 날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후광 효과를 확 줘가지고 남현희 씨가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전 씨의 수법 아니냐. 기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서구에서는 동성 간의 어떤 혼인도 시민적 결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뭐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근데 이게 저희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성적인 취향 뭐 이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전청조 씨는 본인 남자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여성이지만 나는 둘이 뭐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거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문제고. 근데 여성인데 남자로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020년에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 판결문에 뭐라고 하냐면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행세를 해서 여성에게 접근해서 이게 돈을 편취했다라고 남장 여자라는 게 그냥 판결문에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또 혹시 뭐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 쏟아지는 제보 중에 중학교 때 앨범, 졸업사진 앨범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명찰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올리신 분이 차마 얼굴까지는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있고요. 여고생 시절로 보이는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 축산, 그러니까 마을 축산, 경마 축산학교에 다니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를 졸업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긴 생머리에 여고생이었습니다. 자, 경마 축산고를 졸업했으니까 뭐가 됐든 승마 선수를 흉내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뭐 말에 대한 생리나 이런 건 더 알 거 아닙니까? 실제 앞서 저희가 그 커리어를 잠깐 본인의 주장에 따른 커리어를 소개해드렸을 때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입어서 중도에 그만뒀다지 않습니까? 자, 일단 사기 행각. 일단 다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죠. 네, 일단 지난 2018년 4월에 소개팅 앱을 통해서 한 피해자를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자한테 내가 말 관리사다,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해서 이걸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빌립니다. 이 당시 전 씨가 그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뭐 그렇게 일하면서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했다거나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더라도 이걸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2019년 8월부터는 서울에서 사기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뭐 SNS를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외국에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8만 원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1인 2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12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냅니다. 이후에도 역시나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사기 행각을 계속 이어갔고요. 뭐 나랑 사귀자, 단체 승마복 맞춰야 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 금방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00여만 원을 가로채 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근데 어떨 때는 남자라 하고 어떨 때는 여자라 하고 뭐 사기를 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또 남자인 척해서 사기했던 게 지금 드러난 게 있는데 자, 지금 전해드린 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예. 2019년 4월입니다. 내 아내 친오빠가 물 관련 투자 사업한다라고 남자 행세를 하면서 너 혹시 300만 원 투자하면 50억을 줄게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또 사업 안 되더라도 500만 원 보장하겠다 원금 이렇게 사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2019년 9월 6월이죠. 서귀포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한테 내가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다. 그때는 또 남자라고 또 행세를 한 것 같아요. 카지노로 거기 그 집안이 이제 전 씨죠. 예, 파라다이스 비싸게 흉내 낸 것 같은데 당신 그 비서로 고용할 테니까 8천만 원 좀 달라라고 요구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이 파라다이스 그룹 뭐 이름이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그 낸시랭 씨 때도 전준주 있잖아요. 왕진진. 그 사람도 파라다이스 그룹을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재벌가 뭐다 이런 혼외자. 그러니까 뭐 양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전낙원 회장 뭐 워낙 은둔의 경영자 하다 보니까 맨날 이럽니다 이게. 근데 이 전청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재벌 3세를 사칭한 커다란 규모의 사기만 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재판을 받은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7명 정도에게 뭐 휴대폰, 뭐 물품, 뭐 취업 이런 갖가지 명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2억 2천만 원 가량을 또 편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좀 뭐 자범에 가까운 그런 행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징역 2년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서 같은 해 10월에 똑같은 수법으로 또 기소를 당합니다. 이번엔 5차례에 걸쳐서 4천만 원 편취. 그러니까 각각 따로 선고를 받으니까 이거 따로 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8개월하고 따로 하니까 너무 많습니다. 합쳐주십시오. 해서 2년 3개월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자, 교수님 제일 궁금한 거. 네. 아니 이렇게 다 드러날 건데 더군다나 남현희 씨는 그래도 셀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그런 사람하고 또 이렇게 결혼 발표를 하면 더 크게 드러날 텐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도 살고 이러는데 그게 중단이 안 되잖아요. 이건 좀 약간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기범들은 가명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 실명을 써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자기의 실명으로
본인이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갖기를 원하는 뭔가 이 자존감의 결핍이 있는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처벌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사진을 찍어놨는데 얼굴이 하나도 변형이 안 돼 있고 옛날 얼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단순히 돈은 아니라는 결론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정신병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일단 저는 오늘 중에 뭐 추가적인 어떤 입장문이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켜보죠.